KBO는 11일 공식 발표를 통해 KBO 야구규약 제75조 중재 신청 2항에 따라 10일, 금, 18시에 연봉 중재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신청한 구단과 선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10일까지 연봉 협상이 마무리된 팀은 두산, SSG, 키움 등 총 3개 팀이다. 나머지 7개 구단은 협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연봉 중재 신청을 하지 않고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선수들의 연봉 협상은 완료되었으며 구단마다 몇몇 선수들의 최종 협상만 남은 상태다. 이들의 협상이 끝나면 보통 일괄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기아는 시즌 종료가 늦었고 한국 시리즈 우승 보너스 배분 등 여러 현안이 있어 주요 선수들과의 연봉 협상은 타 구단들에 비해 다소 지연되었다. 기아는 2025년 샐러리캡 한도 내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기아는 나성범, 양현종, 최영우, 김선빈, 김태군 등 FA 선수와 BFA 단연 계약 선수들의 2025년 연봉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지만 전체 연봉 협상의 난이도는 10개 구단 중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우승으로 팀의 전체 수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우승 대우를 기대하는 선수들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팀의 우승에 기여한 만큼 이들의 연봉 인상폭과 비율에 대한 고민도 깊다.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샐러리캡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아직 몇몇 핵심 선수들의 연봉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은 지난해 KBO 리그 정규 시즌 MVP로 선정된 김도영에게 집중되고 있다. 김도영은 데뷔 3년 차였던 지난해 141경기에서 타율 0.347, 38홈런, 109타점, 40도루, 143득점, 오페스 1.067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끈 중요한 인물이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으며 김도영 관련 상품 판매 매출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케팅 효과를 제외하고도 그라운드 안에서 김도영은 충분히 큰 가치를 발휘했다. 그의 연봉은 상승할 여지가 많았다. 2022년 신인으로 리그 최저 연봉 3천만 원을 받았던 김도영은 2023년 연봉이 5천만 원으로 소폭 올랐다. 그리고 2023년 시즌 성과 덕분에 2024년에는 1억 원의 억대 연봉에 도달했다. 2023년 김도영은 타율 0.303, 7홈런, 47타점, 25도루로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억대 연봉을 받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시즌 초반 부상으로 84경기만 출전했다. 연봉 결정은 많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무리 좋은 성적을 기록해도 경기에 많이 나가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2023년에는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다. 기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단들은 팀 성적에 따라 선수들의 공헌도를 반영해 연봉을 결정한다. 김도영은 아직 어린 선수였고 기본 연봉이 낮았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은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김도영은 141경기에서 625타석에 들어섰다. 리그에서 그보다 더 많은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멜 로하스 주니어, 홍창기, 빅터 레이에스까지 3명뿐이었다. 수비 이닝도 1111이닝으로 리그 6위였다. 이런 출전과 성적이라면 연봉 인상 요인이 충분히 많다. 더욱이 팀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며 성과를 올렸다. 팀 성적까지 뒷받침됐다. 연봉 인상이 확실히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KBO 리그 역대 4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기록은 2020년 이정후, 당시 키움, 현 샌프란시스코, 가 3억 9천만 원으로 세운 기록으로 류현진의 기록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신인 3천만 원에서 시작해 4년 차에 이렇게 급격히 상승한 사례는 드물었고 김도영이 그 기록을 깨기에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이다. 김도영 측은 일찌감치 기아에 원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기록을 경신하는 금액을 이미 테이블에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기아도 김도영의 공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갱신이 확실시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김도영 측은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연봉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기아는 그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관례나 전례를 들며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김도영과 함께 한국 시리즈 우승에 기여한 박찬호의 연봉도 주목받고 있다. 박찬호는 팀의 주전 유격수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지난해 134경기에서 타율 0.307을 기록하며 2년 연속 3할 유격수 타이틀을 차지했다. 매년 상승하는 성과는 연봉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1년 1억 원에서 시작한 박찬호는 2022년 1억 2천만 원, 2023년 2억 원, 2024년에는 3억 원을 받았다.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 후보였던 박성환과 비교할 수도 있지만 두 선수의 연봉 협상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다. 두 선수는 2024년 모두 3억 원의 연봉을 받았으나 지난해 팀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기아의 성적이 SSG보다 우수하므로 박찬호의 연봉 인상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찬호는 2025년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기 때문에 이는 박성환과의 차별화된 요소이다. FA 전에는 보상 장벽을 고려해 연봉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어 박찬호도 4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연봉보다는 FA 시장에서의 보상 등급이 더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연봉 5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 기아 BF의 최고 연봉자, 천재 타자인가 아니면 예비 FA 유격수인가, 기아 타이거즈의 2024 시즌 BF의 최고 연봉자는 주전 유격수 박찬호였다. 2023 시즌 데뷔 후 첫 규정 타석에서 타율 300일을 기록하며 1억 원이 오른 3억 원을 받게 된 박찬호는 BFA 연봉 최고액을 기록했다. 한때 규정 타석 타율 꼴찌에서 벗어나며 황골 탈퇴를 이룬 박찬호는 철저한 노력 끝에 수비상까지 수상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유격수로 자리매김했다. 박찬호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2023 시즌 마지막에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2024 시즌은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뛰며 3할 타율을 유지했다. 577타석을 소화하며 타율 3할 7리를 기록했다. 본인은 이 수치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지만 장타율 386과 출루율 363은 모두 데뷔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고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연봉 인상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우승으로 전체 파이가 약 30% 정도 늘어나면서 지난해의 인상폭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적 가능성이 있는 예비 FA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기본 4억 원은 확실하며 5억 원을 넘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FA 선수로서 최다 연봉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지만 매우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2024 정규리그 MVP를 차지한 천재 타자 김도영이다. 타율 3할 4푼 6리, 38홈런, 109타점, 143득점, 40도루, OPS 1.067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다. 국내 타자로는 처음으로 40홈런 마이너스 40도루 달성에 근접했으며 외국인 타자를 포함해 리그 최고 타자로 우뚝 섰다. 2024년 연봉은 1억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그의 리그와 팀에 끼친 영향은 대단했다. 사실상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이끌었고 구단 역사상 최다 관중 125만 명을 기록하며 KBO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동원한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월간 10홈런 마이너스 10도루와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기념 유니폼 매출 100억 원이라는 신기원을 이루며 구단에 막대한 수익을 안겼다. 연봉 협상에서 그의 공로는 확실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키움 시절 이정후가 보유한 4년차 최다 연봉 3억 9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 연봉 5억 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상액과 인상률 모두 역대급으로 5억 원을 넘긴다면 베프의 최다 연봉자가 될 수도 있다. 선배와의 경쟁에서 승자가 될지 주목된다.